엑셀 2007 실행하셔서 8번 문제인가봐요. 네. 번 문제. 제가 그 절대 참조에 대한 설명은 안 해드렸죠? 달러를 왜 붙여야 되는지는. 달러를 왜 붙여야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달러 설명 붙이는 거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뭐 환율 계산이나 이런 거 안 해드렸죠? 예. 그냥 내 거하고 남의 거를 블록 잡을 때, 이렇게 블록 잡을 때, 그때 F4번키 눌러라 이것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밀한 걸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먼저 답부터 먼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기록이 있어요. 기록. 그러니까 내 기록이 I 14번째죠. 네, 자신의 기록이 I 14번째예요. 자신의 기록이 전체 기록. 전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I 14번째부터 20번째, I 14번째부터 I의 21번째까지네. 그렇죠. 예. 이 기록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고, 1위는, 1위 한 경우에는 뭐라고 쓰래요? 1위는 1등이라고 출력하고, 2위 한 사람은 2등이라고 출력하고, 3위 한 사람은 3등이라고 쓰려네요. 3등.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공란이래요. 그 외에는 공란이래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I 14이 자기 이름 맞나요? 어? I 14번이 자기 이름 맞나요? I 14번째가 자기 기록 맞죠? 지금 첫 번째 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의 기록이 I 14번째인데 이 I 14번째 기록이 이 전체 기록 범위 내에서 몇 등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에서 8등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4등부터는 공란이래요. 1, 2, 3등만 출력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 4번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if 함수 쓰라 그랬고 랭크 함수 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앰퍼센드는 왜 쓸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몇 위, 몇 등, 몇 등, 몇 등이라는 말이 나오네. 이 등이 똑같잖아. 등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결합하면 될 것 같아. 랭크가 석차잖아요. 순위잖아요. 등수잖아요. 그 뒤에다가 앰퍼센드를 해가지고 등 출력해주면 몇 등 하고 나오겠지 뭐.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볼까? 는 if 너 1이니? 너 1이니? 물어봐야지. 순위가 1이니? 1등이니? 물어봐야지. 그래 나 1등이야. 어쩔래? 알았어. 네 1등이라고 얘기해줄게. 그리고 몇 등이라고 출력해야 되니까 몇 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1등이니?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러면 if 순위가 너 2등이니? 그래 나 2등이다. 그럼 알았어. 너 2등이라고 출력해줘. 네 순위를 출력해라 이거. 네 순위를. 그리고 뒤에다가 몇 등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똑같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물어보는데 3등이니? 물어보면 그렇다 이거야. 아니면 이제 3등도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요?
빈칸이라고 출력해야지. 빈칸. 그리고 괄호 하나 둘 세 개 묶어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순위는 랭크 함수로 계산하면 돼요. 랭크 함수로 순위를 계산하면 되는데 함수는 세 번을 if 함수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if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 이거지. 이렇게 계산해 갖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0명이 경기를 나갔는데 50등까지는 각자 등수를 매기고 51등서부터는 빈칸을 매겨라 그러면 if가 50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if 너 순위가 3등 안에 들어왔니? 3등 안에 들어왔니? 물어보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니까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럼 알았어. 네가 몇 등인지 몰라도 네 순위를 출력하고 몇 등이라고 출력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뭐다? 빈칸. 딱 깔끔하게 처리된 거야. 만약에 50등까지 출력을 하고 50등이 아니면 빈칸으로 돌아? 그럼 얘가 얼마로 하면 된다? 50이 되면 되는 거예요. if문은 50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순위 구하는 것만 해보면 되죠. 그렇죠. 자, 순위는 어떻게 구했어요? 자, 는 랭크 누가? i 14번째가 i 14번째 얘가 컴마 어디에서? i 14번째부터 i 21번째까지 이 범위 중에서 그런데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달러가 여기 들어가야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뒤 컴마에다 뭘 쓰는 거 있었죠? 0은 뭐예요? 큰 게 1등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경기입니까? 카트 경기 아니에요? 카트? 자동차 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라야 1등이잖아. 그러니까 0 쓰면 안 되죠? 1 써야지. 1은 반드시 써야죠. 0은 뭐예요? 0은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1은 뭐야? 이게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다른 말로 작은 값이 뭐야? 1위가 되는 게.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랭크 함수만 여기다가 물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길어졌지만 답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등수부터 매겨보자. 여기다가 같이 해보세요. 는 랭크 누가? 내 기록이 이거지. 내 기록이 컴마 어디에서? 전체 기록에서 그때 전체에 대해서는 나하고 무관하기도 하지만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일단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F4번 키 눌러라 이거지. 그럼 달러가 쫙 찍힌다 이거지. 그 다음에 컴마 오름차순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얘가 제일 점수가 빨라. 기록이 빨라. 그래서 1등이 된 거야. 그럼 1등, 2등, 3등만 여기에 출력이 되겠네. 나머지는 뭐야? 여기는 빈칸이 되겠죠. 여기다 물어봐야지. 는 if 누가? 여기 값이 요 석착 등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봐야지. 3보다 작거나 같으니 즉 1등, 2등, 3등이니 묻는 거지. 아니면 그냥 작다 4등이라고 해도 되지. 4등보다 작으니 즉 1등, 2등, 3등이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하래요? 얘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혀요 지금. 그럼 뒤에 있는 걸 찍고 위에 있는 걸 찍고 키보드로 내려와도 돼요.
그리고 앰퍼샌드 몇 등이잖아. 몇 등 이렇게 몇 등이라고 출력하라 그랬죠. 예. 아니면 빈칸 다음 별거 닫고가 빈칸이에요. 이렇게 해줘라 이거지. 자, 그래갖고 자동 채우기 하면 해당하는 것만 등수가 나오겠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출력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했고, 이때 K11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썼거든. 이게 K11번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이 값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지 뭐. 제가 띄어쓰기만 여기다 컴마를 이렇게 띄운 거고, 이렇게 띄운 거지 뭐. 이렇게. 실제 시험 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예? 실제 시험 났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컴마 띄우는 거, 컴마 다음에 띄우는 건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고요.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제가 4동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너 지금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옆에다 계산하고 저 K14로 찍어 쓰셔도 돼요. 아, 옆에 있는 거를 우리 시험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옆에다가 값을 만들어 놓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쓰면 안 돼요. 필요해서도 많이 되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직접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면은 순위 구하는 함수는 계산했고, 순위 구하는 함수는 계산했고, 눈 if가 어쩌고 저쩌고는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 묶으려니까 그 순위 구하는 함수에서 여기 아까 랭크 함수 구하는 거를 여기다가 순위 구하는 데 넣어주니까 길어진 거지. 이렇게 길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랭크는 랭크대로 따로 계산해 보시고,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요거 쉽지 않습니까? 3등 이내에 들어왔으면 그 순위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들어라 이런 거고. 그럼 순위는 어떻게 매기느냐? 랭크 함수를 갖고 매겨놨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순위 구하는 함수가 랭크니까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버리는 거지. 대입. 그러니까 길게 나온 것 뿐이잖아요. 길게 나온 것 뿐이지 대입은 가능할 거라고. 지금은 벅찰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하셔야지.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직접 한번 써봐야죠. 직접 한번 써봐야지. 길을더라도 직접 써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는 if 가로 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알려드렸죠? 자, 는 순위가, 그래서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또는 4등보다 작다면 이렇게 if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럼 요걸 그대로 어디다가, 아까 거기 빈 셀에다가 직접 쓰기 힘드시면은 연습장에다가 따로 매겨가지고 결합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시라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는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는, 처음에는 요렇게 말로 써보고 순위는 구해봤으니까 순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럼 순위 구한 수식을 요 순위란에다가 직접 대입해보면 아까 이렇게 밑에 길게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 연습을 해보시면은, 예. 그럼 뭐 답이 만들어지겠지. 자,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요, 랭크가 어디? 내 왼쪽에 있는 기록이 내 왼쪽에서부터, 자, 여기 보세요. 마우스로 드래그가 안 되네. 마우스가 드래그가 안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 확대를 해서 그런지. 그럼 밑에서부터 블럭 잡으세요? 그러면 되지 뭐.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블럭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블럭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안 되면 남의 블럭 잡을 수는 없잖아요.
밑에서부터 잡으면 되지 뭐. 밑에서부터. 그리고 F4번키 누르면 달러가 양쪽에 짝 찍히니까. 그리고 컴마 0 정정 컴마 1 괄호 닫고. 여기 순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순위 구하는 거. 이것이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른 말로 하면 4등보다 작다면 이런 거고, 순위가 4등보다 작다면 순위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랭크 함수 또 써야지 뭐. 똑같이 써야지. 만약에 순위가 4등보다 작다면 그 순위를 출력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도 요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들어오겠지.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결합해서 몇 등, 순위가 4등보다 작다면 몇 등이라고 순위를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을 두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두고 괄호 닫고 엔터. 그랬더니 여기는 비어있네요. 왜? 3등 이내 못 들어왔나봐. 자동차 위에 보면 1등, 2등, 3등은 나왔고 나머지는 빈칸이 됐다 이거죠. 네, 그게 이거죠.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신장 C의 24번째 신장과 체중은 D의 24번째 를 이용하여 판정을 하시오. 근데 체중에서 빼기 신장 빼기 110을 해가지고 이 값이 6 이상이면 어떻게 하래요? 비만이라고 출력하고, 다시 요 신체중에서 신장 뺀 값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그럼 뭐다? 표준이고, 그 외에는 허약이래요. 지금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얘를 이렇게 써놨어요.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을 해준 값이 6 이상이면, 그래서 6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6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너 6보다 크거나 같으니? 물어봤어. 아니 그랬거든. 아니 그럼 뭐예요? 6보다 작은 거잖아요. 6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비만이지만, 아니 그럼 뭐야? 6보다는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보다 작으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5 이상이니? 라는 말은 뭐예요? 6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니? 라는 뜻이죠. 왜? 여기서 걸렀으니까. 그러니까는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5 이상이니?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이상이니? 물어봤는데, 아니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5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차피 조건은 비만이냐 표준이냐 허약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부문으로 여기다 한번 물어볼 거고, 두 번째 밑에다 물어볼 건데, 비만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면 나머지는 뭐라도 다 허약이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 5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우가 세 가지면 if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평균이 80 이상이면 합격이고, 80 미만이면 불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죠? 는 if 평균이 80 이상이니 물어서, 그렇다면 뭐라? 합격이고, 아니면 또 if 물어봐서 평균이 80 미만이냐 물어서, 그렇다면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냐고. 이게 아니라 뭐다? 는 if 평균이 80 이상이면 그냥 합격이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다 80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불합격이지 뭐. 이거로 끝난단 말이야. 이거로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또 아니냐 미키냐 묻는 필요가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비만, 표준, 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묻냐면 는 if 어떤 값이 있단 말이야. 체중에서 신장을 빼고 110을 뺀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예요?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이것도 이거냐를 물어봐야 되니까. if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상이니, 그러면 뭐예요? 표준이고.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나머지는 허약밖에 없잖아. 허약.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봐서 그렇다면 마이너스 5가 되고, 표준이 되고, 더더욱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허약이고, 묻는 게 아니라 여기 걸렀고 여기 걸렀으면 아니면 다 뭐예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다. 남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남자 손 들었잖아. 안 든 사람은 다 여자잖아. 둘 중에 하나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셋 중에 하나래.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겠지. 어차피 초중고만 모였을 테니까. 그런데 실제 데이터 중에서는 초중고도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도 있겠지. 근데 엑셀이라고는 세상에서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미취학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값은 비만, 표준, 허약이라는 세 가지 그룹 내에서만 나타난 거니까 if는 두 번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뭐라고요? 체중 빼기 괄호 열고 신장 빼기 110 괄호 닫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는 if 값이 뭐라고요? 값이 신장이 어디 있어? 신장이 여기 있네. 아, 체중 빼기 괄호 열고 신장 마이너스 110 한 거. 체중에서 괄호 열고 신장 빼기 110 한 거. 이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은 예. 그럼 뭐라고? 비만.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if 뒤에 24번째가 뭐예요? 체중이지. 빼기 괄호 열고 C의 24번째 신장이지. 빼기 110하고 괄호 닫은 거. 직접 써도 돼요. 키보드로. 이 값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그럼 뭐라? 이거는 표준이고, 비만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면 뭐야? 허약이지 뭐. 허약. 괄호를 두 번 닫으면 된다 이거지. 184에 82kg면 딱 좋은데 비만이래요. 예. 자, 요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글자를 조금 줄여볼까요?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자, 지금 100페이지 하단서부터 해설은 나와 있어요. 해설은 나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예,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예. 자, 그러면 105페이지 105페이지에 요 밑에 보시면 기출공일이라는 문제가 있네요. 기출공일. 기출공일에 가면은 예, 치료 여부를 묻는 게 있네요. 치료 여부. 1, 2, 3, 4, 5번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연습장에다 써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1번이 조금은 길어요. 1번이 긴데 2번은 쉬워요. 2번은 쉽고 뭐 어렵지는 않은데 길단 말이야. 길단 말이야. 예. 길어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105쪽 1번은 뭐라고 되어있나 한번 좀 볼까요? 검색지수. 검색지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나요? 중독. 중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쇼핑 중독, 채팅 중독, 그 다음에 검색 중독이 있어요. 5가지 중독이 있는데 3가지만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는요.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채팅 중독은 막 채팅에 빠진 거고요. 검색 등록이라는 게 뭔지, 검색 중독이 뭔지 아세요? 뭐 네이버에다 막 검색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장마잖아요. 장마. 갑자기 장마라는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장마를 막 검색을 해서 장마에 대한 논문을 쓰는 거야. 웃기죠? 그렇죠? 장마, 그러면 장마를 막 검색해서 장마의 유래, 우리나라는 어떤 장마가 있었으며 그때 피해액은 얼마였으며 그거를 막 만들어 가지고 워드로 작업을 해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검색 중독이에요. 우리나라에 검색 중독이 5명 정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 박사예요. 거의 미친 거죠. 속된 말. 그리고 나머지는 음란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거는 치료가 돼요. 근데 검색 중독은 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 여러분은 그 아까 여기 2가지 빼고 두 가지가 이제 그 채팅 중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중독이잖아요. 5가지 해당 사항 없으시면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검색 지수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B의 3번째, B의 3번째. 그 다음에 음란물 지수가 발음도 어려워. 얘가 이제 C의 3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게임 지수죠. D의 3번째인 것 같고요. 예, 이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각각 4 이상, 그 다음에 평균이 7 이상.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 요망, 아니면 뭐라고? 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근데 이제 물어보기를 if 각각 4 이상이냐 물어봐야 되고, 평균이 7 이상이냐 물어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각각 4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이 7 이상이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를 쓰는 거예요. AND를 써서, 그렇다면 치료 요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주의가 되는 거지. 뭐 주의가 되는 거지.
근데 요것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요것도 평균은 뭐죠? 에버리지 BCD, B의 세 번째부터 D의 세 번째까지 이거죠? 괄호를 닫아야지, 그렇지? 아까 어떤 분들 괄호 안 닫는 바람에 답이 안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 4잖아요, 각각 4. 그러니까 뭐예요? B3가 4 이상이어야 되고, C3도 4 이상이어야 되고, D3도 4 이상이어야 되는 하나, 둘, 셋, 각각 4 이상이고, 이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 요망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탑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설명을 했고요. 우리말로 기록을 했고, 그걸 이제 엑셀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엑셀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엑셀식이 된 거죠. 여기요. 여기 이제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거를 처음부터 착 하려면 처음부터 저는 이제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게 써지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안 써질 수가 있으니까는 제가 메모해 드린 대로 평상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가지고 각각이라는 말은 뭐고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 쓰면 되고, 그러니까 if 썼죠, and 썼죠, 에버리지 썼죠. 다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H의 세 번째, 여기 보니까는 H의 세 번째부터 H의 아홉 번째인가요? 네. 를 기준으로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고가, 가장 낮으면 최저가, 그것도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하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if 물어봐야지. if 누가? 네가 H의 세 번째 셀이 네가 최대값하고 같으니 물어봐야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니까 최대값하고 같으면은 그래 최고가라고 쓰고 그것도 아니면 다시 if H 세 번째 네가 최저값하고 같으니 물어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최저가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대값이라고 하지 말고 최고가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최저가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최저가라고 물어봐서 그러면은 뭐야, 최저가가 맞으면 최저가라고 쓰고 아니면 빈칸 하고 닫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최고가라는 거를 max라는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max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미니멈 함수를 써야 될 테고, 그렇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미니멈이 최저값이고 최대값은 맥시멈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H3부터 H9인데 보시다시피 뭐야, 내 데이터를 가지고 얘랑 비교해 볼 거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달러가 숑숑숑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요 값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똑같이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응. 그럼 if 함수 나왔지, max 함수 나왔지, 미니멈 함수 나왔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또 넣어주면 나오는 거겠지. 예. 근데 그거 해설이 책에 있을 거예요. 지금 106페이지 보시면 비교란에 답이 있는데 수식 만드는 과정에 나오잖아요. 1.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고가,
라고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가격이 가장 낮으면 네 번째 최저가라고 입력하고, 그러니까 if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저가라고 입력하고 2번. 그러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값이. 이 책에서는 최대값이 h 세 번째니?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 자기 값이, 내 왼쪽에 있는 값이 h 세 번째가 최대값이니? 물어본 거죠. 그건 똑같죠. 상관없죠. 좌우를 바꿔도 되죠. A가 B하고 같으니 물어보는 거하고 B가 A하고 같으니 하고 물어본 거 같습니다. 이건 다르죠. A가 B보다 크니 물어본 거하고 B가 A보다 큰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써야지. A가 B보다 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B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왜? 안 큰 거니까. 근데 같다라고 말한 거는 같잖아. A, B를 좌우를 바꿔도 같은 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쭉 변화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보고 뭐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이 책이 참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수식을 풀어서 써놨어요. 그리고 그 수식대로 엑셀식으로, 사람 말을 엑셀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좋아요. 출판사 책 중에서. 이 신화공 책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주민번호를 이용하래요. 여기 주민번호인데 C의 16번째. C의 16번째가 주민번호인데 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처리하래요. 그런데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가 1 혹은 3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남자가 되는 거고요. 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2 또는 4가 되면 여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1900년대생은 저나 여러분은 1, 2로 따지고 2000년대 이후에는 3, 4로 따지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2가 나왔으니까 여자고 4가 나왔으면 여자고 1, 3이 나왔으니까 남자고 4가 나오면 여자고 하는 걸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는 if 8번째 글자를 물어봐요. 8번째 글자가 1이니 혹은 3이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이라는 거고 남자라는 거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if 8번째 글자가 2니 혹은 4니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잖아. 2니 4니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1 혹은 3 아니면 1은 남자지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뭐 지구상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잘못해서 여기가 5나 6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5나 6도 다 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 3, 4 외에는 없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그러면 8번째 글자라는 말은 MID C 16번째 8,1이라는 뜻이에요. 주민번호에 8번째 한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미들이라는 함수는 중간에 자르는 거잖아요. 중간에 낀 거를 요거
뭐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잖아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랐단 말이에요. 1 혹은 3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와 라고 쓰고 똑같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요게 되던 오화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이 되던 3이 되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둘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남자가 되고 1도 아니고 3도 아니면 2 아니면 4겠지. 그럼 여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 남남, 여남.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MID라는 걸 먼저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MID는 왜 따옴표에다 묶었을까요? 책에도 힌트를 넣어줬어요. 따옴표 1이냐고 물어봤죠? 그냥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MID 함수나 레프트 함수나 레프트, 미들,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잘라낸 글자는 숫자처럼 보일지라도 글자다. 여기에서 숫자를 2로 잘랐지 않습니까? 2로 잘랐는데 이거는 숫자 2가 아니라 글자 2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자 1이니 글자 3이니 글자 2니 라고 물어봐야지 숫자 1이니 물어보면 아니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도 따옴표에 1 또는 따옴표에 3이라고 쓴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숫자 1이냐고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라낸 거를 더할 수는 있어요. 왜? 3처럼 보이고 1처럼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걔가 3이구나 하고 보이긴 보이는데 물어볼 때는 컴퓨터에다 물어볼 때는 너 글자 3이니? 라고 물어봐야지 숫자 3이니?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틀려버리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뭘까요? 이거 뭐 짝수 홀수 판별하는 문제죠? (4번) 문제는요 세대수가 있어요. 세대수가 H16번인가요? H16번? 네, 세대수가 있는데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하래. 되게 싱겁네. 예. 그러니까 짝수라고 하면 짝수라고 찍고 아니면 홀수라고 찍으면 되지 홀수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는 if H16번째가 짝수니 물어봐요. 짝수니. 그래 나 짝수다. 그러면 알았어. 짝수라고 찍어줄게. 아니면 홀수라고 찍어줄게. 이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if문을 해결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MOD 함수예요. MOD 영어로 모듈라. 그래서 얘를 2로
얘를 2로 나눠봐요. h 16번째라는 그 세대수에 있는 숫자가 뭔진 몰라도 2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MOD가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가 0이면 뭐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그러니까 2, 4, 6, 8, 10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런 숫자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홀수는 1, 3, 5, 7, 9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지 뭐. MOD라는 함수는 그런 함수예요. 만약에 요거를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다가 3으로 나눴어. 그럼 얘는 뭐예요? 3의 배수라고 써야지. 아니면 뭐 빈칸을 둬라 이거지. 이거는 뭐냐면 3의 배수인 경우에만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걸 5로 했으면 뭐가 돼요? 이걸 5라고 쓰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이거야. 5의 배수는 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네, 이렇게. MOD가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 2의 배수가 짝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린 짝수 홀수로 구별한 것 뿐이고, 사실은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7의 배수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2의 배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데, 그 2의 배수를 다른 말로 짝수라고도 하더라 이거지 뭐. 이거는 2의 배수를 판별하는 거지. 2의 배수. 2의 배수가 뭐야? 이게 짝수지. 근데 과거에는 나머지 구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은 뭐 간단한데, 자, 요거 보세요. 숫자가 있어요. 이거로 나눠보래. 얘를 이거로 나누래. 나머지가 얼마니? 그러면 345,657을 작대기 긋고 6,54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더 이상 안 나눠주면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는 얘를 이거로 나누면 52점 얼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8043은 아니잖아요. 50이 몫이죠. 50이 몫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취해주면 는 int 취해줬단 말이야. int 여기다가 직접 int를 취해주면 돼요. int를 취해주면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오거든. int라는 함수가 그거예요. 여기다가 int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몫이야. 이건 몫이고, 그럼 나머지 두고 해야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는 이거에서 빼기를 얘랑 쟤랑 곱해요. 승수 피승수를 곱해갖고 몫을 해주면 5265가 남았단 말이야. 이게 나머지 구하는 건데, 는 MOD 요거 콤마 요거 해주면 돼. 그냥 그럼 답 나와. 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냐 이거지.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요 나머지 함수가 없던 시절에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고. 예전에 나머지 구하려고 그러면. 근데 엑셀이라는 함수를 엑셀에서 전 엑셀 이전서부터 공부를 했으니까는 그때 나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때는 뭐 코볼이다 포트란이다 이런 언어를 공부했던 시절에는 나머지 구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가지고 수작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몫을 계산하고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엑셀에다 보니까 함수에 나머지 구하는 게 있대. MOD를 구하면 MOD를 쓰면 된대. 옳았구나. 그냥 한 방에 해결 보잖아. 그래서 저는 나머지 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수작업으로 계산했었으니까. 근데 MOD라는 함수를 딱 알려주고 나니까 저한테는 기쁨이죠, 이게. 여러분은 지금 전쟁이지만
MOD를 외워야 되는 불편함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MOD 함수가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어도, 어차피 숫자가 바뀌어도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이거를 막 복잡하게 해놔도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못과 나머지는. 자, 어떤 수를 나눴어. 어떤 수를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가 걸린단 말이야. 그 나머지가 0하고 같으냐고 물어봐. 그러면 어떤 수로 나눠지니까 그 수의 배수가 되는 거지. 2의 배수를 특별히 짝수라고 부른 거고. 그럼 만약에 다음 시험에는 7의 배수인 경우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여기다 7만 써주면 7의 배수가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 그 윤년 있죠, 윤년. 2월달이 29일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년을 판별하는 공식이 있어요. 2015년은 홀수년이잖아요. 홀수년도잖아요. 홀수년도는 무조건 평년이에요. 윤년은 무조건 짝수입니다. 근데 100의 배수냐 400의 배수냐 그 다음에 4의 배수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100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인 경우 또 안 되고 뭐 되고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머지 나눠보는 거죠. 4의 배수냐 물어보는 건 뭐야? 4로 나눠서 나머지 0이냐 묻는 거잖아. 100의 배수인 거는 뭐야?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식을 주면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공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몰라도 공식을 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도 컴활 자격증에는 공식을 주잖아. 윤년을 판별하시오. 알아서? 못해요. 어떻게 알아서 해? 공식을 줘야지. 자, 다섯 번째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건데요.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그 뭐하래요? 합격이래. 이거 어렵네. 아니면 뭐래? 불합격이래. 오이씨, 어려워 죽겠네. 뭔 말인지. 가산점은 뭔데? 가산점이 없잖아. 가산점인데 여기 지금 가산점은 없잖아요. 그 가산점이 뭐냐면은 군대 여부가 가산점은 군대 여부가 필이라고 돼 있고, 필이면 3점을 주는 거야. 3점. 아니면 뭐야? 미필이면 없으니까 군대 여부가 필이니? 그러면 3, 아니면 0 이거지 뭐. 미필이라고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if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를 더한 것이 크거나 같대. 뭐 평균 면접 점수들의 평균보다, 면접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슬슬 한번 또 계산해 봐야죠. B25, C25. 군대 여부는 아까 B25였죠. B25였고, 면접 점수는 C25죠. 그렇죠? C25예요. C25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C32까지야. C32까지.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한번 뺏겨 보자고요. 자, 가산점은 어떻게 알아요?
가산점은 어떻게 하래요? 군대 여부가 필인이 물어봐야 돼. 군대 여부가 필인이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3점을 주고 아니면 빵점을 주는 거죠. 그게 가산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물어봐야 되냐면 if로 물어봐야 돼. if가 또 나와야 돼. 요게 가산점이야. 요게 가산점. 군대 여부가 필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if가 나와야지. 그게 가산점이라고. 가산점. 근데 면접 점수는 그냥 더하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대로 뺏겨가지고 군대 여부라는 말이 B25였죠. B25. 면접 점수는 뭐였죠? C25였죠? C25였어요. 평균은 뭐죠? 에버레이지죠? 에버레이지잖아요. 그렇죠. 면접 점수들은 뭐죠? C25서부터 C32죠? C3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요거를 달러가 들어가야 되나요? 왜냐면 내 거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전체를 항상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가 흉 들어가야지. 그럼 요게 뭐다?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해설을 보면은 if에 if B25가 필이면 3이고 아니면 0이고 또 25를 더했는데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C25에서 C32까지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맞네. 여기 자. 왜 4하고 여기는 왜그 따옴표 안 들어가죠? 여기? 네. 여기는 3점을 주는 거잖아. 3점 더하기 면접 점수를 더해서 83점이 되는 거잖아요. 83점. 근데 따옴표를 좀 글자가 되니까 안 되지. 그때는 글자를 주면, 아까는 자른 게 글자기 때문에 글자 1이니 글자 3이니 물어본 거고, 지금은 점수를 주는데 글자를 주면 안 되지. 점수가 3점을 플러스 하는 거잖아. 군대 갔다 온 사람 3점 플러스래.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안 나오겠지. 왜? 여성가족부에서 들고 일어나가서 군대 가산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나이 제한도 없어졌어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옛날에는 뭐 9급 공무원은 20 몇 세까지, 7급 공무원은 몇 세까지. 근데 지금은 50세도 공무원 시험 봅니다. 알아서 와라 이거죠. 알아서 와라.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사회에서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명예퇴직을 했어. 52세. 근데 공무원이 55세 뭐 60세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기간을 내가 공무원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애게 경력도 없으니까 월급도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에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경력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9급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사회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보통 군대 갔다 오면 3호봉이잖아요. 남자는. 근데 이 사람은 뭐 25호봉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걸 그대로 제가 한번 뺏겨서 한번. 예. 근데 잠깐만, 평균이 얼마인 줄 알아야지.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82점이래. 얘는 3점 더했으니까 83이잖아. 합격. 얘는 안 되지. 얘는 84점이니까 오케이. 83점. 얘는 군대 갔다 와도 81점 밖에 안 되잖아. 3점 더 추가해도 안 되는 거죠. 82가 커트라인이니까. 그래서 if 문제가 조금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그대로 공부하게 올려놓을 거니까는 여러분 보시면서, 이 책에도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답은 위에 있는데 가산점수 더하기 면접점수가 면접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그러면 if 가산점수 더하기 면접점수가 해놓고 가산점수면 군대 여부가 필이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저희 강사 드릴 정도가 되면은 뭐 이거야 문제를 풀어나가고 분석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답만 써주고 외워서 못 외우지. 어떻게 외워? 뜻도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 책이 제 설명할 거를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시고 댁에 가서 또 책을 한번 더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빡빡빡빡 외우셔야 돼요. 이해만 됐다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공부해요. 머리 싸매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뭐. 이것만 풀어도 되나요? 진짜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요. if 문제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고요. HLOOKUP이나 VLOOKUP 나오고요. 근데 잠깐만, 우리 안 푼 거 있던 것 같다? 상공고는 했는 것 같고, VLOOKUP 우리 했죠? HLOOKUP. 했네. 오케이, 다 했네. 그냥 랭크 함수 나올 수 있고요. 랭크 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고. 예.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나오고요.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었죠? T-average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운드하고 섞어서 내는 거. 그 다음에, if 문제. if 문제를 끼는데, 레프트, 미들 이런 걸 섞어서 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지금 추수함수 여기 나왔어요? 추수함수?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죠. 뭐 추수. 어차피 관련도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면 if랑 뭐 랭크랑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하고, 그 다음에 그 추수는 여기 이것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레프트라든지 뭐 미들이라든지, 라이트보다는 레프트가 좀 나오는 편이고요. 왜? 왼쪽에서 몇 개를 자르는 게 많이 나오지 오른쪽에서 자르는 건 잘 안 나오더라고. 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if랑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뭐랑 묶을 수 있어요? 라운드 계열하고 묶어버리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배운 것 중에, count if 이런 거 있죠? count if. 그 다음에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이런 거. count if는 조건부 개수잖아요. 그렇죠? sum if는 조건부 합계고, average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죠. 하여튼 평균 문제가 나오면 라운드 계열하고 묶어버리기 수월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한 3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 얇은 책 있잖아요. 얇은 책을 갖고, 이 책을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뒤에 이 책을 갖고 할 거예요. 관행도 문제를 갖고 풀 텐데, 앞부분은 뭐가 있냐면 함수들이 나와 있어. 함수 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먼스는 뭐고, 나오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보면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는지 분포가 나와. 여기에 엔드도 나오고 오아도 나오겠지. 엔드하고 오아 그게 보이거든요. 그때 세밀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함수가 많이 나오는지. 여기 보면 뭐 나트라는 함수는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그 엔드니 오아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에 2015년에 추가된 함수가 있어요. 2015년에 시험 범위가 변경이 됐는데, 기존 거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매치 함수가 나와요. 매치라는 함수가 이번에 나와요. 이걸 출제하겠다고 2015년에 넣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일반 중에서 컴퓨터 역사, 몇 년에 무슨 컴퓨터가 발명되고 이런 건 빼버리겠다고 했고, 함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함수들은 꾸준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하시기 수월해요. 어렵지 않아요.
3장부터는 쉽습니다. 한동안 또 쉬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부분합 들어가 볼게요. 110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9번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부분합 및 정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정렬은요, 실기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부분합 할 때 나와요. 부분합 할 때. 자, 부분합은 뭐냐면은요, 부분합이란 뭐냐? 부분적으로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도 있고 다 있어요. 종류별로. 근데 부분합 그러면 영어로는 서브토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브토탈. 근데 부분합하면 부분적인 합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직원이 한 5,000명이 있는데 남자 여자로 나눠볼 수도 있어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로 나눠가지고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위별로 과장, 부장, 차장, 사원 이렇게 직위별로 모아가 정렬을 해놓고 인원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급여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면 남자는 남자끼리 모으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 데이터가 지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 걸 잘라가지고 저 뒤로 보내도 되고 남자 걸 잘라가지고 저 뒤로 보아도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이 동네에다 선택해 놓고 그냥 오름차순 정렬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이렇게 쫙 돼버리거든. 내림차순을 하던 간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인 아파트, 금호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다 정렬을 하면 금호는 금호끼리, 라인은 라인끼리, 현대는 현대끼리 착 모이잖아요. 이게 제일 편하거든, 정렬하는 게. 그래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꼭 해야 돼요. 부분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만 한다. 수작업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이렇게 모아서 잘라놓고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도 되는데, 그게 열댓 개도 아니고 몇십만 개라면 우측에 잘라서 모으고 할 거냐고. 정렬 버튼만 누르면 착 되는 걸. 그러니까 반드시 정렬을 해야만 해야 돼요.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실기시험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해보죠 뭐. 자, 지금 교재 110페이지 보니까는 한의원의 이용 실태표에서, 이 표에서 진료 과목별 내과는, 침구과는, 부인과는 하고, 진료과에는 인원이 몇 명 왔으며, 그렇죠? 연령대는 평균이 60대인지 50대인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같은 내과가 있는데 내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라인 아파트, 현대 아파트, 금호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주 지역별로도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해 보래요. 그러려면 정렬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렬은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렬을 하시오라고. 그러면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는데, 근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서부터, 첫 번째 줄은 제목이고 두 번째 줄은 실제 데이터잖아요.
근데 딱 달라붙어 있죠. 얘가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빈줄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을 때는 얘를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 동네도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야 되지 말고 정렬 누르세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블럭이 딱 잡혔죠? 알아서 블럭이 잡혔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료 과목별로 하래요. 진료 과목별로 하래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이 동네다 놓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 블럭을 대신 잡으시면 안 되는데,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고, 블럭을 다 잡고 하셔야 되고, 안 잡을 거라면 대충 잡으시면 안 되고, 안 잡으려면 그냥 클릭만 해놓고,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지 마시고, 왜냐면 두 가지를 정렬할 거예요. 두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할 때는 요것만 눌러도 되는데 두 가지일 때는 정렬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정렬 기준이 진료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름차순이래요. 자, 또 하나 둘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둘째 기준이 여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추가하세요. 기준 추가 누르시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거주 지역이에요. 거주 지역인데, 거주 지역은 내림차순을 하래요. 자, 진료 과목은 내과, 부인과, 침구과 7이시니까 그렇게 가는데, 같은 내과끼리는 금호아파트, 라인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때는 거꾸로 현대가 먼저 나오고 라인이 두 번째, 금호가 마지막에 나와라 이거죠. 내림차순 하라고. 요 방법은 문제지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지 써 있는 대로. 하셨죠? 그렇죠? 확인 눌러 보시면 내과는 내과끼리 모였고,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모였고, 친구과는 친구과끼리 모였어요. 근데 같은 내과끼리는 현대가 위에, 라인이 중간, 금호가 아래고, 또 부인과 중에서도 현대 금호로 가고, 친구과도 현대, 라인, 금호로 갔잖아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쫙 된 거예요. 이걸 꼭 먼저 해 주셔야만 돼요. 이걸 안 하시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 진료 과목별로 내과, 부인과, 친구과를 만들었고, 같은 진료 과목이라면 두 번째 기준이 거주 지역인데 역순으로 정렬했어요. 역순으로. 히읗이 위로 가고 기억이 아래로 내려가끔 했어요. 정렬은 끝난 거죠. 정렬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분합하러 가야지. 저 오른쪽 끝에 부분합 있어요. 부분합 눌러보세요. 문제가 나왔어요. 제일 위에 있는 글자가 뭔가 보세요. 그룹할 항목이 뭡니까? 물어봤죠? 여기. 그룹할 항목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엑셀은 뭐라 그러냐면요, 제일 앞에 있는 A번째 거를 답을 해줘요. 근데 진료 시간대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진료 과목별로 하라 그랬어요. 진료 과목별로 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면 진료 과목별 밑에 인원 그 다음에 연령대 두 가지. 자, 인원과 연령대를 둘 다 체크가 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한 뭐를 계산하래요? 합계래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의원의 이형실대표에서 진료 과목별로 그룹을 시키고 인원 항목과 연령대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는 합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평균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하라 라는 말이 딱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과는 인원의 평균, 연령대 평균, 부인과는 어쩌고 저쩌고, 친구과는 어쩌고 저쩌고, 전체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다시 부분합에 와서 제거하세요. 모두 제거. 그럼 돌아가요. 원래 거로. 배려됐을 때는 다시 부분합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룹별 항목은 맞는지, 함수는 맞는지, 항목은 맞는지.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누르는 거예요. 자, 다시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 거 해야 돼요. 거주 지역별 인원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룹 진료 과목별이 아니라 거주 지역별로 그룹을 바꿔야 되고요. 그룹 항목을 바꾸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연령대는 빼고 인원에 대해서 평균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항목이 약간 두 개였는데 하나로 조절하라 했고, 함수가 평균이었는데 최소값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평균값 있잖아요. 얘들 얘가 사라져요. 그냥 확인 누르면 큰일 납니다. 왜? 새로운 값으로 바꾸라고 했거든. 요거만 빼주면 돼. 얘를 해볼까요? 해보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진료 과목별 아까 평균으로 돼 있었잖아요. 평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를 하나 더 추가하래요. 추가하래. 이렇게 추가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빼주고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정답이야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 근데 또 지시사항이 나왔어요. 인원의 평균이 있어. 평균 요거 하나, 인원의 평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여기 셋, 요거 네 가지. 자, 처음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부인과 평균 클릭하고 친구가 평균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전체도 클릭하고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하고 나서 홈탭에 오시면 소수점 이하를 줄이고 늘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 게 있어요. 소수점 두 자리로 바꾸래요. 평균만 최소값은 건들지 말고 연령대도 건들지 말고 뭐만 인원에 대한 평균값만, 인원의 평균값만 소수 자릿수 두 자리로 만들래요. 어디지? 수시에 있나요? 네? 여기 홈이 여기 왼쪽에 있지. 우리 데이터에서 지금 부분합했잖아요. 홈에 가서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쉼표 스타일 그 옆에 보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 늘리고 줄이는 거 있어요. 요거로 줄이고 늘리면 돼요. 네.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우리 배웠잖아요. 자릿수 두 자리 줄이고 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얘로 하는 게 편해요. 지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시오. 이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과목은 그대로 둬요. 진료 과목은 그대로 둬요. 아까는 우리 진료 과목도 바꿨잖아요. 그룹화 항목도 바꿨잖아요. 보통 문제는 그룹화 항목을 안 바꿔요. 한번 정해놓으면.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 여기 뭐 인원수를 계산하세요. 개수가 인원수거든. 그럼 요렇게 하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내과는 9명이 다녀갔고 부인과는 5명이 다녀갔고 치과는 6명이 다녀가고 이런 거잖아요. 6건이었잖아요. 그렇죠. 6명이 아니라 6건이 됐잖아요. 9건. 요렇게만 하나 그래요. 근데 우리 거는 유난히 평균도 구하고 다른 항목을 기준으로 최소값도 구하는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과목별로, 진료 과목별로 계산이 되고 거주지역별로도 또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실제 시험은 요거보다 좀 수월해요. 자, 필기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부분합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뭐뭐 있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건 다 있어요. 기본 함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데이터 부분합만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통합에도 함수가 나와요. 통합. 이 통합에도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 분산이 있죠. 여기도 있어요. 또 어떤 함수에 어떤 기능에는 뭐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함수 중에는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게 있는데 없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간값, 최빈값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개수, 중간값. 그럼 중간값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필기시험에 나오고 특히 부분하면은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며 해제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대치를 하고 체크해놓고 확인 누르면 아까 값이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거고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뭐예요? 아까 값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값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기출공 1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 두 번째 문제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분합을 구하는 건데요. 정렬 기준이 배달 담당이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동네죠, 이 동네. 배달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던 안 잡던 간에 데이터 정렬에 가서 얘를 뭐로 배달 담당으로 바꿔가지고 오름차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블록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클릭만 해 놓고 오름차순 그러면 돼요. 아까는 이만큼 블럭을 잡고 책에는 만큼 블럭 잡아서 정렬해 가서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 확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은요. 아까 문제는 내과를 정렬하고 진료 과목 정렬이 끝나고 그러면 거주지역별로 또 정렬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정렬에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기준만 정렬하는 거죠. 그럼 그 동네 가서 그 동네에다 찍어놓고 오름차순 누르면 오름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오름차순 하면 돼요. 이게 더 빠르죠. 그렇죠? 근데 망친 것 같아. 그럼 되돌려놓고 다시 뭐 정렬에 가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하면 돼요. 쉬운 문제니까 돼요. 실무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목줄이 막 붙어 있고 어디는 두 줄이고 한 줄이고 막 섞여 있으면 개판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잘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데이터를 뒤죽박죽 입력해 놓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아무 일도. 자, 일단 정렬은 됐어요. 그렇죠? 부분합 가야죠. 그럼 그룹 하락목은 뭐예요? 당연히 배달 담당이지.
배달 담당별로 정렬을 시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배달 담당별로 정렬을 시킨 이유가 배달 담당별로 그룹 계산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룹한 항목이 뭐야? 처음엔 무조건 앞에 있는 항목이 나와, 일자가. 그걸 뭐로 바꿔라? 정렬한 항목으로 바꾸라고. 정렬한 항목으로. 배달 담당별로 아까 정렬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항목으로. 문제지 써있네. 배달 담당별, 그 다음 밑에 비고 빼고 배달량과 배달 시간 분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뭐 최대값으로 계산 한번 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 똑같네. 그룹은 배달량, 배달 시간은 빼고 배달량만 놓고 최대값이 아니라 합계로 바꾸래. 근데 그냥 합계 누르면 안 되죠? 확인 누르면 안 되고, 뭐 요거 새로운 값으로 하는 거 요거 빼줘야지. 그래야 기존 값에 최대값에 합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새로운 값이 대치 안 되죠? 그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빼줘야 돼요.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 처음 계산할 때는 대치를 하던 말던 똑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치하겠다라고 해놓고 확인 눌러버리면 아까 값이 사라지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면요, 총합계는 합계로 나오는데 나머지 요약 항목별로는요 무식이 요약, 뭔 요약 이렇게 나와요. 본래는 뭐 합계라고 나와야 되는데 평균은 뭐 평균 나왔어요. 최대값도 뭐 최대값 나오는데 합계는 뭐 요약하고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 요약이라고 된 글자를 합계로 바꾸래요. 합계로 바꾸래. 그러면 합계라고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문제지에서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돼. 이렇게. 우리는 바꾸라는 말 없죠? 안 바꿔도 되지만 마지막은 총액하니까 그대로 두고. 시험 문제에서 바꾸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우리가 최대값 먼저 계산했어요? 합계 먼저 계산했어요? 최대값 먼저 계산했죠? 그럼 먼저 계산한 게 위에 나와야 돼요? 아래 나와야 돼요? 먼저 계산한 게 아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정상이나 비정상을 떠나서 합계 계산했잖아요. 최대값 먼저 계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합계 나중에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계산한 게 합계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계산한 게 밑으로 깔려버렸고 나중에 계산한 게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순서가. 근데 저희 집 컴퓨터에서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이 문제를 풀면은 먼저 계산한 최대값 위에 올라와요. 나중에 계산한 합계가 밑에 나와요. 저희 집 컴퓨터에서 엑셀에서는. 엑셀이 문제가 아니라 엑셀의 업그레이드를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엑셀 2007에는 서비스 팩이라는 게 있어. 서비스 팩. 엑셀의 2007을 왕창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 팩이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팩을 설치하면은 먼저 계산한 게 위에 나고 나중에 계산한 게 밑으로 내려가요. 반대로.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순서는 상관없대요. 최대값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근데 어느 시험은요 꼭 순서를 지키라고 하는 시험도 있어요. 저희 집 컴퓨터로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는 최대값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최대값 나중에 계산해요. 저는요. 그래야 순서가 요대로 맞아요. 근데 컴말 자격증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합계를 먼저 하든 최대값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아리송한 표정 찍고 계시는데 보세요. 제가 합계를 먼저 계산했고 나중에 최대값 구했잖아요. 그럼 순서가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최대값 계산하고 합계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컴퓨터로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순서가 위아래가. 근데 이것도 맞는 거로 처리하겠다 이거지. 엑셀의 버전에 따라서 서비스 팩에 따라서 순서가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괜한 걸 말씀드렸네. 더 어렵게. 예. 자, 그 다음에 그 전문가의 조언에 보면은 부분화 표시 순서가 먼저 계산한 게 아래, 나중에 계산한 게 위에 올라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1, 2, 3, 4로 나와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대값만 계산했더니 1, 2, 3만 나왔어요. 전체, 그룹별, 개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평균 계산을 하고, 최대값인가? 평균 구하는 게, 합계 구하는 게 있었죠? 그럼 합계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4가 더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다 무슨 뭐 개수를 구하라 그러고 또 확인 누르면 5가 생기고 6 생기고 7 생겨요. 근데 저는 1, 2, 3만 나와요. 무조건 4, 5, 6 안 나와요. 서비스 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은 1, 2, 3, 4 여기 4가 아니라 3으로 표시될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피스 프로그램에 오류임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오피스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서비스 팩에 따라 달라진다고. 오류가 아니라. 근데 저는 3까지 나오는 게 편해요. 4가 나오니까 정신없더라고. 근데 이 책 저자 말씀대로 오류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는 보세요. 1번 누르면 뭐예요? 전체 계산만 나오는 거고요. 2번 누르면 뭐가 돼요? 그룹별만 나와요. 그룹별. 3번은 그 그룹에 대한 또 그룹 나오고요. 근데 여기 더하기라고 표시된 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펼쳐져요. 빼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어요. 펼쳐지고 오므라들어요. 4는 누르면 뭐예요? 다 개별. 이렇게 해서 지금 도부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만 합계만 따로 보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난 배무형 것도 보고 싶으면 배무형만 따로 볼 수도 있고. 1, 2, 3, 4라는 게 뭐예요? 요약이에요. 요약 정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그룹이라 그래. 그룹. 시험 문제에 윤곽을 지워라 라고 나오기도 해요. 가보세요. 그룹 해제라는 글자를 누르셔가지고 윤곽 지우기를 하라 그래요. 윤곽 지우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윤곽 지우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왼쪽에 1, 2, 3, 4가 사라져요. 시험 문제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윤곽을 지웠잖아요. 되돌려도 윤곽이 안 살아나요? 여기 윤곽을 제가 조금 전에 지웠지 않습니까? 근데 되돌리면 살아날 것 같잖아요. 되돌리면. 근데 안 살아나요. 그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합을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뭐. 다시 만들어야만이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118페이지 볼게요. 118페이지. 시트 기출 02번. (118페이지) 보시면 거기 빨간 삼각형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뭐뭐 요약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합계를 구하면. 근데 그거를 굳이 뭐뭐 합계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바꾸는 연습 해봤죠? 그렇게 바꾸라고 바꿔야 돼요. 문제지에서. 그걸 굳이 버팅기다가 감점되면 안 되죠. 감점되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이건. 부분합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통으로 5점, 10점 이거예요. 합계라고 안 고쳤는데 그럼 땡 이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기별 그랬죠. 문제도 빨간 삼각형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지기에다 클릭해놓고 내림차순 하래. 내림차순.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 하래.
그러면 과장이 아래 사원 가나다 순에 의해서 위에 사원에 올라올 거라고.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세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룹할 항목은 직이지. 직위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급여계. 근데 지게만 넣고 응? 지게만 넣고 내리사전하면 자 보세요. 이 동네에다 놓고 직위별로 내림차순 하라 그랬잖아요. 문제에. 그러니까 직위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다른 수치는 그냥 그 자리에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위아래 바뀌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얘를 블럭 잡고 하시면 안 돼요. 블럭 잡고 하시면 걔들만 움직인다고. 걔들만. 요 안에서만 지들끼리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사원이 위로 올라가야 되면 이 줄이 통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하세요 그랬지. 제가 블럭 잡고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클릭하는 이유는 이 동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클릭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하면 위아래가 통으로 착착 바뀌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직위죠. 직위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인가요? 이거의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 했어. 다시 부분합에 가서 뭐 하래요? 똑같은 항목에 평균 구하래요. 근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야죠. 그렇죠? 확인 누르면 쫙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요약이란 글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계라고 다 일일이 고치래. 문제에서 고치래. 뭐 복사해서 붙이던 뭐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치던 다 고쳐야 돼. 총합계는 건들지 마시고. 그럼 답 나왔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합은 룰이 있어요. 부분합은 룰이 있는데 반드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갈게요. 110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상단 박스 보세요. 공구 섹터의 부분합 정렬. 부분합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항목, 필드가 항목이죠. 걔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각 그룹에 대한, 즉 아까 직위별로 그룹을 하나 했으면 뭐 사원이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그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고 개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평균 및 최대값, 최저값, 곱, 뭐 표준 편차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직위는 과장은 과장끼리 모이고 부장은 부장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정렬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블럭 잡아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서 막 위아래 껴주면 되긴 되는데 밤새도록 해야지. 양이 많으면. 근데 정렬 버튼만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잖아요. 오름차순 정렬은 작은 값이 위에 큰 값이 아래.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큰 숫자가 위에 작은 게 아래. 가나다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두 가지를 정렬시킬 때가 있어요. 직위별로 정렬하는데 직위 같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먼저 오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정렬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1차 기준, 2차 기준, 정렬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정렬을 해라라고 하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하라 그러면 그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만 눌러주면 바로 정렬이 된다. 쉽게. 그리고 정렬은 위아래로만 정렬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로도 정렬할 수 있어요. 좌우로도. 우리 필기 시험에는, 실기 시험에는 좌우로 정렬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필기 시험에는 정렬은 상하로만 정렬한다, 반드시. 이거 틀린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1학년, 5학년, 2학년, 여기 4학년 막 섞여 있어요. 얘를 순서대로 하고 싶어. 1, 2, 4, 5 이렇게. 그럼 정렬에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 좌우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돼요. 좌우로도 됩니다. 위아래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정렬에 가서 좌우로 할 수 있어요. 대소문자 구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 피벗 테이블 나왔다. 피벗 테이블 시간 좀 걸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부분합의 가장 큰 불편함이 뭔지 아시죠? 정렬을 해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배달 담당별로 지금 부분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보더니 야, 그러지 말고 지구별로 좀 해. 지구별로 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분합 제거하고 지구별로 정렬을 해야죠. 지구별로 다시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분합 지구별로 지역별로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야, 같은 지구라면 담당이 있을 거 아니냐, 담당별로 좀 봐라. 그럼 진작 말하지. 그럼 제거하고 1차 기준은 배달 지역이고 2차 기준은 담당이고 정렬을 따로 해서 같은 산남지구끼리는 도부현, 대무현, 장동호, 산동지구끼리는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게 필요 없어요. 피벗 테이블은 120페이지 보시면 피벗이라고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은 그게 필요 없다고. 그냥 하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해줘. 엑셀 중에 제일 고마운 애가 얘예요. 제가 실제 업무상에서 써보면 얘 없으면 일 못해요. 얘 없으면 일 못해. 자, 피벗이라는 말은요, 피벗이라는 말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가로, 세로 막 바꿀 수 있죠. 아, 우리 그 체육 시간에 보면 기준 그러잖아. 기준. 야, 앞줄에 있는 두 번째 네 기준 그래. 그러면 정식강의 좌우로 나란히 그러거든. 그럼 선생님이 또 뭐야 그래놓고 야, 첫 줄에 세 번째 네가 기준해 그러거든. 그럼 또 정식강의 가면 또 걔를 기준으로 또 늘어났다 놨다 하잖아요. 그 기준하는 거. 그래서 흩어졌다 모였다 하잖아요.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그 기준축. 보여드릴게요. 모니터가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리죠. 그럼 제가 이거를 돌려놓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우리 엑셀 화면에서 방금 전에 담당별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랬잖아요. 담당별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정렬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삭제했다가 다시 처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이면 한 방에 끝나요. 자, 열기 눌러서 10장 데이터 한번 열어볼게요. 10장.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10장 데이터 자세히 보시면 그룹 지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이름이 어차피 다 다르니까 상관할 수 없고 부서가 같을 수 있죠. 부서가
직급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럼 경리과이면서 1-1직급, 1-2직급, 1-3직급, 뭐 2-1직급, 2-2직급이 있을 수 있고, 인사과이면서 1-1직급, 1-2직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1-1직급 중에는 경리과도 있고, 인사과도 있고, 영어과도 있고, 1-2직급에는 또 경리과, 인사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럼 그거를 X축, Y축으로 마음대로 돌려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도 블럭 잡으시고요. 블럭을 안 잡아도 되는데요. 지금 첫 줄, 둘째 줄 하고 데이터가 있는 동네가 다 붙어 있죠. 이 동네다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 눌렀더니 표가 지금 엉망으로 꼬여 있어요.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를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블럭을 어떻게 잡았어요? 첫 줄, 둘째 줄 다 잡았잖아요. 그럼 다시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다시 블럭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블럭을 잡고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피벗 테이블 할 때는 블럭을 잡고 들어가자 라고 하고, 만약에 요렇게 제목줄하고 내용줄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들어가면 자동으로 블럭을 잡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붙어 있잖아요. 다 1, 2, 3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들어가자. 그러면 자동으로 탁 블럭을 잡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못하고 들어갔을 때는 다시 블럭만 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이 결과를,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A 20번째 셀, 여기 20번째 셀 여기다가 넣어주래요. 그러면 새 워크시트에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 워크시트 말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놓고 A 20번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거기 글자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한 뭐가 생겨요. 이상한 뭐가 생깁니다.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필드 목록은 요 제목을 쭉 당겨버리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끌고 다녀도 되고, 다시 그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제지 볼게요. 2월 급여 계산 내역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름, 저 위에 이름이라고 있죠. 위에 요 항목 중에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항목은 어디로 가져가래요? 보고서 필터에다 던져 놓으래요. 여기 던져 놓으래요. 다시 잘못 가져왔으면 밖으로 던져버리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던지면 지워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름이라는 거를, 이름이라는 항목을 보고서 필터에서 갖다 놓으라고 문제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부서명은 어디로 갖다 놓으래요? 부서명이라는 글자는 어디다 갖다 놓으래요? 그럼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직급은 어디다 갖다 놓으래요? 문제지. 직급은 열 레벨. 열 레벨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경리과이면서 1-1직급, 2-1직급 다 종류별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값의 값. 여기 시그마 값이 있죠? 시그마 값에는 뭐 갖다 놓으래요? 상여금 갖다 놓으래요. 실수령액 갖다 놓으래요. 두 가지 갖다 놓으라고 써 있잖아요. 물론 합계는 아니지. 합계는 아니지만 상여금 갖다 놓고 실수령액 갖다 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여금은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꿀 거고,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바꾸기만 하면 되지 뭐. 이해 되시겠어요? 다시 여기 들어와 있는 항목들 있죠? 이거요. 이거 밖으로 다 던져 놓으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럼 다시 하면 돼요. 이름은 보고서 필터, 부서명은 행에다가, 직급은 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얘들 있잖아, 얘들. 여기다 뭐 값을 계산해 줘야 되잖아. 격리과이면서 1-1직급은 합이 얼마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뭐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여금 계산하래요, 상여금. 그 상여금을 시그마 값에서 딱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실수령액도 계산하래요. 실수령액도 갖다 놨어요. 상여금 밑에다가.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상여금은 합계, 실수령액 합계가 아니잖아. 어떤 거는 평균으로 바꿔야 돼, 어떤 거는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여기 상여금이 하나, 둘, 셋, 넷 많은데 상여금 동네 가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최대값 바꾸라 그랬어요? 확인. 그럼 최대값으로 나왔네. 실수령은 어떻게 하래? 실수령은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바꾸라고? 그럼 평균 바꾸시면 되죠. 그럼 다 됐잖아. 다 됐잖아. 그럼 기획가는 뭐야? 기획가나 인사가는 1-1직급이 없네. 그 다음에 2-1직급에는 격리과는 없나봐. 영업일과에도 없고. 없잖아. 맞죠?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총합계가 나와있죠? 저 끄트머리에 총합계가 나와있죠? 여기 전체가 나와있잖아요. 얘들 얘는 출력하면 안되는데 또 행열의 총합계는 계산하면 안된대요. 그냥 또 빼주래잖아. 그렇죠? 그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천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천단위마다 홈 여기 천단위마다 쉼표 찍어주면 천단위마다 찍히겠지 뭐. 쉼표가 어차피 합계는 안 할 거지만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통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으로 바꾸라면 바꾸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끌어다 넣는 연습만 하시면 돼. 끌어다 넣는 연습. 근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직급을 부서명 밑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나와요. 부서명을 직급 밑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부서명을 시그마 위로 올려주면은 아까는 기획 부서가 밑에 있었고 지금은 부서가 옆으로 갔죠? 그 시그마 값을 또 위아래로 바꿔주면 또 달라져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 맘대로 막 할 수가 있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2직급, 1-1직급, 3직급만 나오게 해라. 그러면 3직급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필터잖아. 필터. 여기 깔때 삼각형은 필터란 말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 정렬하는 것도 없었죠. 그룹하라는 것도 없었잖아. 그냥 갖다 놓고 던져놓고 휘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사용법은 쉬워요. 엑셀 입장에서는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피벗 테이블이 없었으면 종합소득세라든지 뭐 그 부가가치 신고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고해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 부가가치 신고 끝났잖아요. 예,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뭐 구입한 금액, 판매한 금액을 카드별로 업체별로 정리해 가지고 여기서 계산해 버리거든요.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피벗 테이블 다시 할 거예요. 예, 피벗 테이블 다시 할 건데 여러분이 댁에 가서 뭐 연습3 한번 더 해보세요. 피벗 테이블은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부분합보다 훨씬 쉬워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뭐는 빼래. 그럼 빼면 되고 어떤 거로 바꾸래. 그럼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끌어다 놓는 걸 잘못하면 꽝이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